사기 판결 사례로 본 투자 사기의 전형적인 수법과 교훈. 1. 들어가며. 사기 사건은 사회 곳곳에서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특히 투자금 모집이나 부동산 사업 또는 고수익 보장 펀드라는 달콤한 말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선고된 2011 고단 7832 사기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사기 전과가 있었음에도 다시 투자자를 속여 수억 원대의 피해를 발생시켰고 결국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글에서는 판결문 내용을 토대로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범행 수법, 법원의 판단 이유, 그리고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을 알기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 N은 과거에도 사기 전과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2008년에 사기 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9년에 형 집행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출소 이후에도 반성하지 않고 다시 투자자들을 속이는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공범 D와 함께 다음과 같은 전략을 세웠습니다. 피고인은 나는 마카오에서 스파를 운영하고 천안에 대규모 납골당을 가지고 있으며 경주에서 백화점을 운영하는 재력가인 것처럼 포장. 공범 D는 금융권에서 1조 원대 펀드를 운용한 전문가로 자신을 속이며 신뢰를 쌓음. 두 사람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부동산 경매로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고수익 금융 펀드에 투자하면 월 5% 이상 이자를 지급하겠다라며 자금을 끌어모음. 하지만 이들은 실제로는 자본도 사업 능력도 실현 가능한 수익 모델도 전혀 없었습니다. 받은 돈 일부는 생활비나 술값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고 결국 피해자들은 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3. 구체적인 범죄 사실. 1. 상가 매매 계약 사기. 2009년 6월 15일 장소 서울 서초구 변호사 사무실. 피해자 지어 37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용인 기흥구에 있는 상가를 8억 원에 매입하려고 한다. 계약금 5,500만 원만 내면 계약 후 이익금 4,500만 원을 보장해주겠다. 하지만 실제로는 계약을 체결할 자금 능력도 없었고 단지 이 계약서를 담보로 또 다른 투자자를 모집하려는 속셈이었습니다. 결국 계약금 5,500만 원은 몰취당했고 피해자는 큰 손해를 보았습니다. 이 금융펀드 투자 사기. 2009년 6월 19일 장소 서울 강남구 커피숍.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D를 소개하며 말했습니다. D는 1조 원 규모의 펀드를 운용했던 전문가다. 1,000만 원만 투자하면 월 5%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해 6월 7월 사이에 총 4,5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약속된 이자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3. 키스방 투자 사기 피고인 단독 범행. 2009년 7월 8월 피고인은 캐나다에 있는 피해자에게 전화로 말했습니다. 내가 한국에서 키스방 등 좋은 사업을 하고 있다. 투자하면 원금과 함께 매월 5% 이상의 수익을 보장하겠다. 그러나 실제로는 키스방을 운영할 경험도 허가도 자금도 없었습니다. 피해자는 3천만 원을 송금했지만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을 매우 엄중하게 보았습니다. 상가 계약 사기 계약 전날 갑자기 계약금을 요구해 피해자를 기망한 점. 금융펀드 사기 투자금을 고정비용 충당에만 사용하며 이자 지급 의사와 능력이 없었던 점. 키스방 투자 사기 허위 사업으로 자금을 유치하며 실제로는 한 번도 약속된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또한 이 사건은 단순한 투자 실패가 아니라 처음부터 속일 의도 편취의 범위가 명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5. 양형 사유. 법원은 형을 정하면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했습니다. 불리한 요소. 사기 전과가 이미 있었음. 피해 금액이 수억 원대. 피해자 다수 발생. 유리한 요소. 일부 피해 회복 노력.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결국 징역 1년 6월이 선고되었습니다. 권고 형량 범위는 2년 6월 6년이었음. 6.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 이 사건은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고수익 보장은 의심부터 해야 한다. 월 5% 이자를 보장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합법적인 금융상품은 그런 수익률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투자 전 반드시 검증해야 한다. 상대방의 이력, 사업 실체, 자금 운용 방식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적 절차와 허가가 없는 사업은 위험하다. 키스방, 납골당, 대규모 부동산 등은 모두 엄격한 허가 절차가 필요한데 허가증이나 실체가 없는 상태에서 투자를 요구한다면 사기일 가능성이 큽니다. 사기 전과자는 또 사기를 친다. 이미 사기 전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7. 결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고단 7832 사기 사건은 달콤한 제안이 얼마나 위험한지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피고인은 자신을 재력가로 공범을 금융 전문가로 속여 수억 원을 편취했고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도 혹시 주변에서 비슷한 제안을 받는다면 반드시 이게 합법적이고 실현 가능한 이야기인가? 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실히 알 수 없다면 투자하지 않는 것이 최고의 안전장치입니다. 정리 포인트. 사기범들은 화려한 경력과 고수익을 내세워 접근한다. 실체 없는 사업, 허가 없는 업종은 특히 위험하다. 월 퍼센트 수익 보장 같은 말은 모두 경계해야 한다. 법원은 투자 사기를 투자 실패가 아니라 처음부터 속일 의도로 본다.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밑에는 판례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세요.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1 고단 7832 사기. 피고인어. 검사 김성훈, 기소 이승주 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판결선 고 2013 10 22.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 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8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 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9 18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1. D와의 공동 범행. 피고인과 D는 피고인이 사실 별다른 재산이 없고 스파 납골당, 백화점을 직접 운영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카오에서 스파를 운영하고 천안에 있는 대규모 납골당을 소유하고 경주에서 백화점을 운영하는 등 재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하여 D에게 소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D는 사실 금융권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1조 원대 규모의 금융펀드를 운영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행세하면서 부동산 다단계 회사를 운영하여 높은 수익금을 줄 것처럼 설명하고 투자를 유치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서로 모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D는 특별한 자기 자본도 없었고 부동산을 확보한 상태도 아니었으며 그 전에 부동산 경매 업무를 경험한 바도 없이 단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높은 이익률을 약속하고 투자자들을 모아서 그 투자금으로 경매 물건을 저렴하게 낙찰받아 이를 되팔아 이익을 얻겠다는 막연하고도 수익 실현 여부가 불투명한 사업 계획을 추진하면서 투자자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는 술값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상가 계약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09 6 15 경 서울 서초구 이북은 F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지어 37세에게 부동산 매매 계약금 5,500만원만 주면 D와 함께 운영하는 회사 명의로 용인시 기흥구 H상가 202호 203호야. 이 사건 상가를 한 달을 총 8억 원에 매입한 후 피해자에게 계약금을 반환하는 외에 이익금 4,500만원을 추가 지급하여 주겠다 라고 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과 D가 함께 추진하던 주식회사 1의 영업은 별다른 기초 자본 없이 피해자가 납부한 계약금을 소유자에게 지급하고 체결한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담보로 후순위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그들의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면서 수익성 있는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소문을 내고 투자자들을 모으는 다단계수 법에 뚜렷한 수익 모델이 없어 계약한 부동산의 중도금, 잔금을 납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이익을 얻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D는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일시 장소에서 제2소유의 이 사건 상가를 5억 5천만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5,500만원을 제2에게 지급하게 한 후 중도금 및 잔금 지급 기일인 2009 9 15 이 지나도록 약정한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계약금 5,500만원이 제2에 의해 몰취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D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2로 하여금 5,500만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금융펀드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09 6 19 경 서울 강남구 K소재 L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D를 금융 펀드회사 직원으로 소개하면서 1조 원대 자금을 운용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이다. 투자하면 계좌 한 개당 1,000만원으로 월 5부의 이자를 지급해주겠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D는 금융권에 근무한 사실이나 1조 원대 자금을 운용한 경험이 없었고 피고인과 D는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가 한과 같이 높은 이자를 약속하고 투자금을 유치하는 금융 다단계 수법으로 이익을 취득할 생각이었을 뿐 약정한 투자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D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9, 6, 25, 경 1000만원 2009, 7, 3, 경 1000만원 2009, 7, 6, 경 1000만원을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09, 7, 30, 경 주식회사 I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으로 15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4500만원을 편취하였다. 의.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09, 7, 초순경 사실은 과거 키스방을 운영한 경험도 없었고 단지 주위에서 빌려온 돈으로 키스방을 운영하겠다는 막연한 계획만 있었을 뿐 정상적인 관할관청의 허가도 없었고 인테리어 비용, 인건비 등 초기에 큰 비용이 필요함에도 별다른 재산이 없어 결국 투자금을 받더라도 제대로 사업을 추진하여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스파, 납골당, 백화점 등을 운영하고 있어 재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마치 수익성이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캐나다에 있던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한국에서 키스방 등 좋은 사업을 하고 있으니 투자를 하면 수익을 많이 올려 월 5% 이상의 수익금과 함께 원금을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9, 7, 25, 500만원 2009, 8, 13, 1000만원 2009, 8, 18, 1000만원 2009, 8, 28.500만원 합계 3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 신문 조서 제3회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 신문 조서 제4회 D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 신문 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 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 신문 조서 중 G의 진술 기재. 1. G 제2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D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 조서. 1. 제2의 사실 확인서. 1. 수사보고서 참고인 진술 청취 수사보고 투자약정증서 투자수익 모델 양식. 1. 각 부동산 매매 계약서 수표사본 합의서 예금 거래 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판결문. 편취 범의 여부에 관한 판단. 1. 판시 제1의 가. 범행.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계약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다가 계약 전날 갑자기 계약금의 부담을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거절하지 못하고 제공하도록 유도한 행위는 계획적으로 의도된 것이자 일반적인 투자 권유 행태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아 이를 매도인 J에게 전달하는 등 이 사건 상가 매매 계약 과정을 주도하였는데 이 사건 상가를 담보로 신규 투자자들을 모집하기에는 이 사건 상가의 담보 여력이 부족한 사정을 피고인과 D가 위 매매 계약 당시 알고 있었던 점 증거 기록 한 건 75, 395쪽, 전매 계약의 매수인으로 되어 있는 M은 허위 매수자에 불과하였던 점 증거 기록 한 건 229쪽, 피고인은 D와 부동산 다단계 사업을 처음부터 모의하였고 증거 기록 한 건 76, 투자자들이 제대로 모집되지 아니하는 한 다단계 사업 추진이 불가능함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계약 당시 전혀 알리지 아니한 점 증거 기록 한 건 236, 397쪽, 피고인 D에게 이 사건 상가를 전매할 대책이 사실상 전무하였고 피고인과 D가 구상한 다단계 사업 자체가 구조적으로 기망의 불법성을 가지고 있었던 점 증거 기록 한 건 237, 397쪽 등에 비추어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의 편취 범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의. 판시 제1의 나.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월 5%의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음을 시인하는 바 증거 기록 한 건 77쪽 앞서 살펴본 사정들 및 사업 초기 모집한 투자금을 고정비용에 충당하기에 급급하였던 점 증거 기록 한 건 77, 78쪽에 비추어 피고인과 D가 부동산 다단계 사업을 통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이자를 지급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여기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불법적인 부동산 다단계 사업 구조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아니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의 편취 범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판시 제2의 범행.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처음에 키스방 사업에 관하여 분명히 얘기하지 않고 다른 사업을 확장하는 데 필요한 자금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점 증거 기록 한 건 173, 251, 345쪽
자기 자본 없이 타인의 자금을 모아 사업을 시작하면서 피해자에게 이를 숨기고 일시적으로 자금이 필요한 것처럼 기망한 점 증거 기록 1건. 252쪽 피고인은 제2의 말만 듣고 피해자에게 월 1억 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말하면서 증거 기록 1건. 174쪽 지속적으로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증거 기록 1건. 252쪽 실제로 1회 60만원 외에는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 기록 1건. 253쪽 등에 비추어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의 편취 범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 판시 제1에 가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판시 제1에 나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판시 제2의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 형량 범위 2년 6월 6년 가중형역 동종 누범 이 사건 범행 수법 피해 규모 피해 회복 정도 피고인의 판시 누범 전과를 포함한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어느 정도 노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사유를 참작하여 권고 형량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밑에는 판례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세요.